2026년 기초연금 34만 원 못 받으면 평생 수천만 원 날립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고도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소중한 내 노후자금 안 날립니다. 요즘 주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받는 거 아니야?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도 당연히 받겠지? 예금 2천만 원까지는 안 본다며? 주변에서 이런 착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까? 모르시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나는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기초연금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34만 2,510원입니다. 부부가구 각각 월 27만 4,008원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못 받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대부분 모릅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받는 줄 알았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는 줄 알았어. 집 한 채는 괜찮은 줄 알았어. 다 틀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로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5가지와 지금 당장 확인하는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으셔야 기초연금 놓치지 않는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정민수 씨, 광주에 사시는 66세 남성분입니다. 자동차가 한 대 있으십니다. 4,100만 원짜리 수입차입니다. 차 한 대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셨습니다. 탈락하셨습니다. 왜요? 고급 자동차 보유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급 자동차 4,100만 원인데요. 기준이 4천만 원입니다. 초과하셨습니다. 정민수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단 100만 원 차이로 연 408만 원을 못 받습니다. 박철수 씨는 대구에 사십니다. 67세입니다. 골프 회원권이 있으십니다. 3천만 원짜리입니다. 회원권 하나쯤이야. 기초연금 신청하셨습니다. 탈락하셨습니다. 골프 회원권 보유자는 제외입니다. 3천만 원짜리인데요. 금액과 상관없이 회원권 보유 시 제외입니다. 박철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회원권 때문에 연 408만 원을 못 받습니다. 더 있습니다. 최미경 씨는 인천에 사십니다. 70세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십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는다며? 기초연금 신청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받으셨을까요? 월 17만 원입니다. 뭐? 17만 원? 기초연금은 34만 원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50% 감액됐습니다. 최미경 씨는 허탈했습니다. 월 17만 원 손해입니다. 연 204만 원 손해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성민 씨는 전주에 사십니다. 71세입니다. 65세 때 기초연금 신청을 몰랐습니다. 자동으로 받는 줄 알았어. 70세가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 신청해야 하는구나.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65세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가능합니다. 오성민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5년치를 날렸습니다. 2,040만 원을 날렸습니다. 왜 미리 안 알려줬어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성민 씨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영수 씨처럼 단 3만 원 차이로 탈락합니다. 김영수 씨처럼 예금 50만 원 때문에 탈락합니다. 정민수 씨처럼 차 때문에 탈락합니다. 박철수 씨처럼 회원권 때문에 탈락합니다. 최미경 씨처럼 50% 감액당합니다.
오성민 씨처럼 5년치 2,040만 원 날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5가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게 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선정 기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독가구 22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364.8만 원입니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0원입니다. 단 3만 원 초과로 연 408만 원 날립니다. 소득인 정액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예금 2천만 원까지는 안 본다며? 틀렸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초과분은 계산합니다. 단 1만 원 초과해도 계산됩니다. 세 번째 이유,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합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네 번째 이유, 국민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48.4만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다 못 받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동으로 받는 줄 알았어. 틀렸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과거 소급 안 됩니다. 1년 늦으면 408만 원 날립니다. 5년 늦으면 2,040만 원 날립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10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연 408만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평생 수천만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안 보면 평생 후회합니다. 조영수 씨처럼 단 3만 원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무엇입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선정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2026년 기준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0원입니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2가지를 합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소득을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하지만 전부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11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 108만 원입니다. 2026년 기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면요. 먼저 110만 원을 뺍니다. 200만 원 마이너스 110만 원 90만 원입니다. 여기서 30%를 뺍니다. 90만 원 곱하기 70%는 63만 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108만 원을 뺍니다. 하지만 63만 원이므로 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어도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공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업소득입니다. 장사하거나 사업해서 버는 돈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는 없습니다. 과세자료에 나온 금액 그대로 계산됩니다. 셋째, 재산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입니다. 예금 이자, 주식배당, 집 임대료입니다. 공제는 없습니다. 전액 계산됩니다. 넷째, 공적이전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직영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공제는 없습니다. 전액 계산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합친 게 소득평가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소득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재산 마이너스 기본 재산액 환산율. 기본 재산액이 무엇입니까?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재산이라는 겁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 등입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입니다. 그 외시 지역입니다.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읍면 지역입니다. 환산율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입니다. 연 4%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0.333%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대도시에 집이 3억 원 있다면요.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3억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1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1억 6,500만 원 4% 660만 원입니다. 이게 연간 소득 환산액입니다. 월로 나누면 55만 원입니다. 집이 3억 원이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월 55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도 공제가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2천만 원 초과분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2,500만 원이면요. 2천만 원을 뺍니다. 2,5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을 재산에 합칩니다.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영수 씨 사례입니다. 69세, 대구에 사십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으십니다. 집이 2억 원입니다. 예금이 3천만 원입니다. 조영수 씨의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국민연금 월 50만 원. 공제가 없습니다. 소득평가액 50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집 2억 원 예금 3천만 원 총 재산 2억 3천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 뺍니다. 예금 3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1천만 원입니다. 재산집 2억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2억 1천만 원입니다. 대구는 중소도시입니다. 기본 재산액 8,500만 원 뺍니다. 2억 1천만 원 마이너스 8,500만 원 1억 2,500만 원입니다. 환산율 4% 곱합니다. 1억 2,500만 원 4% 12개월 월 41만 6,666원입니다. 약 42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42만 원입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50만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42만 원 92만 원. 잠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조영수 씨는 탈락하셨으니까 228만 원을 넘으셔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예금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재산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부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산 방법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단 1원이라도 넘으면 0원입니다. 단 3만 원 차이로 연 408만 원을 날립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복지로 웹사이트에 가십시오.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상 소득인 정액이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검색창에 복지로를 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찾으십시오. 클릭하십시오.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정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재산을 줄이십시오. 예금을 생활비로 쓰십시오. 빚을 갚으십시오. 2천만 원 이하로 만드십시오. 둘째, 부채를 정리하십시오.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 차용증 등입니다. 셋째, 소득을 줄이십시오. 일을 줄이십시오. 사업을 정리하십시오. 임대를 중단하십시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십니다. 예금 2천만 원까지는 안 본다며?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초과분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단 1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계산에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이 무엇입니까? 예금입니다. 적금입니다. 주식입니다. 채권입니다. 펀드입니다.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런 금융자산을 다 합친 겁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은행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증권사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보험 계약을 확인하십시오. 다 합쳐보십시오. 2천만 원이 넘습니까? 넘으면 초과분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이 2,050만 원이면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2,05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은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이 재산에 합쳐집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5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은 월 1,666원입니다. 겨우 월 1,666원인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재산과 합쳐지면 소득인 정액이 올라갑니다. 선정 기준액 228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가 그랬습니다. 집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었습니다. 50만 원 때문에 기준을 넘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다 합쳐서 봅니다. 예금만이 아닙니다. 적금도 봅니다. 주식도 봅니다. 채권도 봅니다. 펀드도 봅니다. 저축성 보험도 봅니다.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초과분이 재산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통장을 다 꺼내십시오.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증권사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주식 평가액을 확인하십시오. 보험 계약을 확인하십시오.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십시오. 다 합쳐보십시오. 2천만 원이 넘습니까? 넘으면 조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조정합니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비로 쓰십시오. 예금을 생활비로 쓰십시오. 식비, 병원비, 경조사비로 쓰십시오.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2천만 원 이하로 만드십시오. 둘째, 빚을 갚으십시오. 대출이 있으십니까? 예금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빚도 줄고 예금도 줍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집 수리비로 쓰십시오. 집에 수리할 곳이 있으십니까? 지붕, 보일러, 화장실 등입니다. 예금으로 수리하십시오. 집 수리도 하고 예금도 줍니다. 넷째, 의료비로 쓰십시오. 치료할 곳이 있으십니까? 치과 치료, 백내장 수술 등입니다. 예금으로 치료하십시오. 건강도 챙기고 예금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명의만 바꾸지 마십시오. 자녀 명의로 옮기지 마십시오. 배우자 명의로 옮기지 마십시오.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환수당합니다. 정직하게 쓰십시오. 실제로 쓰십시오. 언제 조정해야 합니까? 신청 전에 조정하십시오. 신청할 때 금융재산을 봅니다. 신청 시점 기준입니다. 신청하고 나서 줄여도 소용없습니다. 미리 줄이십시오. 김영수 씨가 그랬습니다. 신청하고 탈락했습니다. 그 후에 50만 원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다음 달 다시 신청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개월 늦었습니다. 34만 2,510원을 날렸습니다. 미리 조정하셨으면 날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초과분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단 1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계산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저축성 보험,
다 합쳐서 봅니다. 2천만 원 넘으면 조정하십시오. 생활비로 쓰고 빚 갚고 집 수리하고 의료비로 쓰십시오. 합법적으로 쓰십시오. 명의만 바꾸지 마십시오. 신청 전에 조정하십시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소용없습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 고급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입니다. 둘째, 배기량이 3000cc 이상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시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소용없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차량 가액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동차 등록증을 보십시오. 차량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를 하십시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이상입니까? 그럼 고급 자동차입니다. 배기량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동차 등록증을 보십시오. 배기량이 나와 있습니다. 3000cc 이상입니까? 그럼 고급 자동차입니다. 외제차는 다 고급차입니까? 아닙니다. 차량 가액과 배기량을 보는 겁니다. 외제차여도 4천만 원 미만이고 3000cc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국산차여도 4천만 원 이상이거나 3000cc 이상이면 고급차입니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액과 배기량이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차량 가액만 봅니다. 4천만 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입니다. 회원권 기준. 회원권이 무엇입니까? 골프 회원권입니다. 콘도 회원권입니다.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입니다.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입니다. 이런 회원권을 보유하시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500만 원짜리 회원권이어도 제외됩니다.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이어도 제외됩니다. 보유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은 생활 수준이 높다. 기초연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제외한다. 논란이 있습니다. 차는 생활 필수품인데, 회원권은 오래전에 산 건데, 지금 팔면 손해인데, 하지만 규정입니다. 바뀌지 않는 한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첫째, 고급차를 처분하십시오. 팔으십시오. 일반 차로 바꾸십시오. 4천만 원 미만 차량으로 바꾸십시오. 3000cc 미만 차량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회원권을 처분하십시오. 팔으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파십시오. 연 408만 원과 비교하십시오. 회원권 가액보다 기초연금이 더 큽니까? 그럼 파는 게 이득입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자녀 명의로 바꾸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누가 운전합니까? 누가 회원권을 사용합니까? 본인이 사용하시면 본인 재산입니다. 명의와 상관없습니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입니다. 환수당합니다. 가상금도 붙습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언제 처분해야 합니까? 신청 전에 처분하십시오. 신청할 때 고급차와 회원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점에 없어야 합니다. 미리 처분하십시오. 정민수 씨는 탈락 후 차를 팔았습니다. 3,900만 원짜리 차로 바꿨습니다. 다음 달 다시 신청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개월 늦었습니다. 34만 2,510원을 날렸습니다. 미리 바꾸셨으면 날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입니다. 회원권은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등입니다. 보유하시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소용없습니다. 처분하십시오. 명의만 바꾸지 마십시오. 신청 전에 처분하십시오. 연 408만 원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판단하십시오.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십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는다며? 맞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을 다 못 받으십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정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이다. 기초연금을 다 줄 필요가 없다. 조금 줄여도 괜찮다. 그래서 감액합니다. 감액 기준이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월 48.4만 원입니다. 2026년 기준. 이 금액을 넘으시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감액됩니까?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50% 감액되면 월 17만 1,255원만 받으십니다. 월 17만 원 손해입니다. 연 204만 원 손해입니다. 어떻게 계산됩니까?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감액이 큽니다. 48.4만 원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날수록 감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감액을 감소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줄이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이미 받기 시작하셨으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안 하고 기초연금만 받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낫습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월 17만 원이라도 받으십시오. 안 받으면 영원입니다. 부부감액. 부부감액도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감액됩니다. 각각 20% 감액됩니다. 단독 기준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부부는 각각 월 27만 4,008원입니다. 20% 감액된 겁니다. 부부 합쳐서 월 54만 8,016원입니다. 단독 2명이면 월 68만 5,020원입니다. 차이가 월 13만 7,004원입니다. 연 164만 4,048원 차이입니다. 부부라서 손해를 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정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부는 생활비가 덜 든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덜 든다. 그래서 조금 덜 줘도 괜찮다. 논란이 있습니다. 부부도 각각 사는 건데 왜 깎아요? 하지만 규정입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월 80만 원, 부인 국민연금 월 30만 원. 남편이 기초연금 신청하면 50% 감액돼서 월 17만 원. 부인이 기초연금 신청하면 감액 없이 월 34만 원. 부인만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부부 소득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선정 기준액이 부부 기준 364.8만 원입니다. 이걸 넘으면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월 48.4만 원 이상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감수하셔야 합니다.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낫습니다. 부부는 각각 20% 감액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적은 쪽이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부 소득 재산 합쳐서 심사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하십시오. 어떤 게 유리한지 확인하십시오. 5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겁니다. 정말 많으십니다. 가장 흔한 착각이 무엇입니까? 65세 되면 자동으로 받는다. 틀렸습니다. 자동으로 안 줍니다.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과거 소급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됐는데 신청을 안 하셨다면요. 그 기간은 못 받습니다. 영영 날아갑니다. 1년 늦으면 얼마를 날립니까? 34만 2,510원 곱하기 12개월은 411만 120원입니다. 연 408만 원을 날립니다. 5년 늦으면요? 2,040만 원을 날립니다. 10년 늦으면요? 4,080만 원을 날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주변에서 안 알려줍니다. 본인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납니다.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날린 후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1개월 늦으면 34만 2,510원 날립니다. 1년 늦으면 408만 원 날립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합니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가십시오. www.bokjiro KR입니다. 회원가입하십시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을 찾으십시오. 화면에 따라 입력하십시오. 셋째,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겁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직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입니다. 통장사본을 준비하십시오. 기초연금을 받으실 통장입니다. 재산증빙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입니다. 예금잔액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도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도 준비하십시오. 소득 금액 증명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십니까?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빠르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받으십니다. 혹시 탈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하십시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하십시오. 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조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안 줍니다. 과거 소급도 안 됩니다.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1년 늦으면 408만 원 날립니다.
5년 늦으면 2,040만 원 날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십시오. 부모님께도 확인해 드리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물어보십시오. 안 하셨으면 같이 가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신청해 드리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시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합니다. 둘째,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셋째,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합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다섯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5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십시오. 조정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긴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2026년 기준 월 34만 2,510원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8,160만 원입니다. 못 받으면 평생 수천만 원을 날립니다. 못 받는 이유 5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합니다. 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0원입니다. 단 3만 원 초과로 연 408만 원을 날렸습니다. 둘째,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초과분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금 2,050만 원. 단 50만 원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셋째,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합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 골프콘도 회원권.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차 4,100만 원. 단 100만 원 초과로 연 408만 원 못 받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월 48.4만 원 이상 받으시면 감액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아서 기초연금 50% 감액. 월 17만 원만 받습니다. 연 204만 원 손해입니다. 다섯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동으로 안 줍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과거 소급 안 됩니다. 5년 늦게 신청해서 2,040만 원 날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3가지만 하십시오. 첫 번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하십시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컴퓨터를 켜십시오. 휴대폰을 드십시오. 검색창에 복지로를 치십시오. www.bokjiro 고 KR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찾으십시오. 클릭하십시오.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소득을 입력하십시오. 재산을 입력하십시오. 자동차를 입력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수급 가능 또는 수급 불가능. 확인하십시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영상 끝나고 바로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모의 계산에서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신청하십시오. 신분증 챙기십시오. 통장사본 챙기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서류 작성하십시오. 제출하십시오. 30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됩니다. 월 34만 2,510원이 들어옵니다. 한 개월 늦으면 34만 2,510원 날립니다. 내일 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하십시오.
세 번째, 조정하십시오. 모의 계산에서 받을 수 없다고 나왔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소득인 정액이 초과입니까? 금융재산이 초과입니까? 고급차가 있습니까? 회원권이 있습니까? 조정하십시오. 금융재산이 2,050만 원입니까? 50만 원을 생활비로 쓰십시오. 빚을 갚으십시오. 집을 수리하십시오. 의료비로 쓰십시오. 2천만 원 이하로 만드십시오. 차가 4,100만 원입니까? 파십시오. 3,900만 원짜리로 바꾸십시오. 회원권이 있습니까? 파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파십시오. 연 408만 원과 비교하십시오. 회원권보다 기초연금이 더 큽니까? 그럼 파는 게 이득입니다. 조정하고 다시 신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결정을 하실 때마다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모의 계산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얼마나 날리나? 한 개월 늦으면 34만 2,510원. 1년 늦으면 408만 원. 5년 늦으면 2,040만 원. 계산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모의 계산, 주민센터 방문, 재산 조정. 오늘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변에 65세 이상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님, 친척, 친구분들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물어보십시오. 안 하셨으면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신청해 드리십시오. 단 3만 원 차이로 연 408만 원을 날립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수천만 원을 날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후 주의사항과 변동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